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다시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출근하는 날입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학교를 들어가는 거를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학교 갈까요? 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저희 작업장에 들어왔네요. 교육장이라고 해야 되나? 교육장에 왔는데, 제가 조립대를 좋아하는 이유. 여기는 무슨 과죠? 바리스타 제과제빵과. 네, 바리스타. 커피가 있어요. 아까 쉴 때 커피를 한 잔 마셨는데, 역시 학교 커피가 제일 맛있습니다. 공짜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일 맛있게 한 잔을 마시고 왔습니다. 자, 소프트롤 케이크 오늘 할 건데, 소프트롤 케이크 같은 경우는 변리법입니다. 그래서 변리법 과정으로 할 거고, 변리법이라고 하면은 달걀을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서 그래서 작업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재료 계량을 쭉 하는데 한 10가지 정도가 돼요. 그러면 재료 계량하는 시간에 그 가지수만큼의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재료 계량이 끝나면 요구사항은 우리가 변리법으로 제조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재료 계량할 때는 달걀을 이렇게 전량으로다 껍질째 무게로다가 계량을 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감독관님께서 내가 몇 개를 갖다가 놓으시어요 라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계량을 하셔서 해 놓으시오라고 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정해주는 개수로다가 아마도 하겠죠. 그래서 감독관이 개수를 정해주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는 그거를 흰자와 노른자로다가 분리를 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흰자 따로 올리고 노른자 따로 올리고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이 5월 며칠이죠? 15일이죠? 네, 그래서 오늘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대면 수업을 했을 경우에는 오늘 같은 제품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내가 고마운 분에게 선물을 하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대면 수업이 아니라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게 돼서 참 안타깝게 그지였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아직까지 그런 롤케이크 같은 선물용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는 직접 만든 거를 선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구사항 두 번째를 보면요. 반죽 온도를 또 맞추래요. 반죽 온도는 22도씨로 맞추고요. 그 다음에 반죽의 비중도 여러분들이 시험 중간중간 체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반죽의 비중은 0.45 플러스 마이너스 0.05니까 그 사이에 맞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시한 펜에 알맞게 분할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시한 펜은 평철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철판에다가 펜링을 전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죽은 전량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카라멜 색소를 이용해서 무늬를 내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시연을 보이면서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재료 계량이 끝나고 흰자 노른자가 분리를 되고 작업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제과에서는 오븐 예열이 되겠죠. 그래서 오븐 예열을 했고요. 여기 작업을 할 겁니다. 작업을 할 때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다 정리를 좀 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먼저 틀 따는 걸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밀가루 채치는 거 그런 거 과정을 해 놓고 나서 작업을 할 겁니다. 제 작업하는 거 시험 보여드리는 거 잘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준비 작업 펜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펜링은 평철판에 펜링하는 거는 이 노르지를 이용할 건데요. 노르지를 평철판에 잘 넣어야 되는데 노르지가 평철판보다 넓어요. 그럼 저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모서리 부분을 사선으로다가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네 귀퉁이를 사선으로 잘라주고 그 다음에 펜에다 넣을 건데 펜에 넣을 때 보면 매끄러운 부분과 거친 부분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매끄러운 부분을 위로 올라오게 해서 자, 펜에다가 깔아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같은 경우는
무늬를 내라고 되어 있는데 무늬를 낼 때 깔때기가 필요해요. 보통 좋은 시험장은 비늘 짤주머니를 줄 수도 있는데 안 주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직접 깔때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깔때기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노르지 한 장을 이런 식으로다가 접고요. 잘라줍니다. 물론 본인이 한 장만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접지 않고 그냥 삼각형으로 접으셔도 돼요. 근데 제가 접는 방법으로다가 접으시면 나중에 사용하기가 조금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접힌 거를 가지고선 깔때기를 만드는데, 깔때기는 기준이 꼭지점에서부터 평행이 된 요 선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자, 이 부분을 중심으로 잡고 끝에 이렇게 생긴 부분을 가져와서 끝에 부분에게 맞춰서 이렇게 모서리가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기준점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끔 만들어주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뚜루루 말아주시면 끝이 뾰족하게 되면서 위에 부분도 전체적으로다가 종이가 쌓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다. 그리고 나서 끝부분 나오는 거를 접어주면은 깔때기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깔때기에다가 반죽을 담을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남겨둘 테니까 만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깔때기가 준비가 되고 와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노른자 풀어주고, 설탕이 A와 B로 나눠져 있는데 A를 노른자에 넣고 B를 흰자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A를 흰자에 넣고 B를 노른자에 넣을 겁니다. 뭐 크게 관계가 없긴 하지만 제품 나오는 데는 조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다가 넣도록 할게요. 왜냐면 작업하기 좀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시작할게요. 노른자 막을 터트려 주고요. 네, 여기다가 설탕과 소금, 물엿을 넣을 겁니다. 자, 근데 설탕을 한 번에 다 넣는 것보다는 좀 수작업을 할 때는 나눠서 넣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노른자에 설탕이 들어갔고, 또 조금 넣고, 설탕이 다 들어가게 되면, 한 번에 다 들어가게 되면 처음부터 힘겹게 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나눠서 넣도록 합니다. 내가 좀 힘이 약하다 본인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밑에다가 행주를 깔고 그 위에서 이렇게 휘핑을 하면 좀 더 쉽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 정도. 자,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자, 요게 아이보리 색이 될 때까지, 그리고 느낌은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 휘핑을 해 주셔야 돼요. 물엿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물엿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롤케이크 말 때 터짐 현상 방지할 수 있으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물엿 꼭 넣어주시고, 마지막 설탕 넣습니다. 이제는 힘드네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들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시험 볼 때는 여러분들이 힘이 어디선가 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데, 시험 보지 않고 뭔가 내가 만들 때는 힘이 안 나요.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그래서 저는 제가 혼자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안 하는데 아무도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보리 형태로 만들어지고, 아이보리는 됐는데 제가
소리를 들어보니까 약간 서걱서걱 하는 설탕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더 휘핑을 할 거고요. 그런데 작업을 할 때는 한 가지만 가지고 끝까지 다 가는 것보다는 이런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다 휘핑이 됐기 때문에 이제 흰자를 휘핑을 할 겁니다. 자, 믹서 볼을 믹서기에 잘 장착을 하시고, 자, 흰자 휘핑하는 방법, 그러니까 흰자를 휘핑하게 되면 머랭이 되겠죠. 머랭을 올리는 방법은 흰자를 60% 정도까지는 그냥 휘핑을 하고요. 60% 정도 된 다음부터는 설탕을 투입을 해가지고 보통 3번에 나눠서 투입을 해가지고 머랭을 만들려고 합니다. 90%, 95% 정도까지의 머랭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근데 수작업을 할 때는 설탕 넣는 거를 좀 천천히 나누어서 넣으면서 수작업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기계 작업을 할 때는 설탕을 조금 빨리 넣어주는 게 머랭을 좀 안정적으로 만드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0% 정도까지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면 거품이 일기 시작하는 요 지점, 조금 거품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달걀 흰자를 보면은 좀 끈적끈적한 부분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풀어지고 거품이 나기 시작하는 요 시점부터 설탕을 투입하시면 됩니다. 설탕을 넣는데 얘를 3번에 나눠 넣는다, 느낌만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다 넣는데, 이런 상태로다가 좀 빨리빨리 투입하시는 게 기계 작업할 때는 좋아요. 근데 수작업할 때는 이렇게 넣으면 못합니다.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는 하지 말고요. 이건 수작업, 기계 작업할 때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속으로다가 설탕이 어느 정도 녹을 때까지는 휘핑을 해주시고, 설탕이 녹았다 싶으면 그 다음에 고속으로다가 바꿔서 휘핑을 할 겁니다. 자, 이거는 설탕을 녹이기 위해서 중속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중속 작업하는 과정에서 노른자 반죽 마저 휘핑을 할 겁니다. 자, 제가 하겠습니다. 노른자 반죽이 이제 설탕이 다 녹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상태에서 남아있던 물을 넣을 건데, 물을 넣고 난 다음에 흰자 반죽이, 그러니까 머랭이 다 만들어지기 전에 물을 너무 빨리 넣고 섞고 나면은 물이 또 가라앉고 분리가 그러니까 기포가 올라왔다는 게 다시 좀 가라앉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맞춰서 물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거의 다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이 머랭의 마지막 포인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포인트, 머랭은 꺼내서 올렸을 때 위에가 기역자가 돼야 된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양을 많이 하면 기역자가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적당량 해야 되는데,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뭐 보이기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휘퍼기로 했는데, 이거보다는 나중에 알뜰주걱을 이용해서 내가 떠 보시는 게, 이렇게 떠서 하시면은 위에가 이런 식으로 기역자가 되니까 이런 상태를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휘핑은 다 된 거예요. 네. 근데 조금 고속으로만 했기 때문에 이제 중속으로 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제 머랭과 노른자 반죽 두 가지를 혼합을 하는 게 있는데, 자, 머랭 3분의 1을 넣어서 노른자 반죽에 넣어서 혼합을 하고,
밀가루, 식용유 넣고 마지막에 머랭 3분의 1을 넣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저는 물을 넣지 않았어요. 이 시점에 물을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물을 넣게 되면 아직까지도 녹지 않았던 설탕 다 녹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완전히 넣어서 설탕을 완전히 녹여주고, 그다음에 머랭을 3분의 1을 넣어서 해주는데, 머랭 3분의 1 넣어서 휘퍼기로다가 처음에는 섞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처음에 넣는 머랭은 빨리 섞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밀가루를 넣고 난 다음에 머랭은 휘퍼기로 섞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휘퍼기 작업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뭘 넣는다 그랬죠? 밀가루. 이제 노른자 반죽 섞었고요. 이제 식용유를 섞는데, 식용유를 이 상태에서 그냥 다 부어버리면 또 섞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식용유를 섞을 때도 노른자 반죽을 좀 떠서 식용유에다가 넣어서 섞어주면 되고, 주걱으로다가 혼합을 해도 되지만 빠른 혼합을 위해서 휘퍼기로다가 해서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빨리 혼합을 할 수가 있어요. 식용유가 다 섞였죠? 그럼 마지막 머랭 3분의 2. 머랭 3분의 2를 혼합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 혼한 것보다는 약간 위에 부분 머랭을 풀어주고 섞어주는 게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그리고 섞을 때는 볼을 이렇게 돌려주면서 섞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보통 반죽이 모여있게 되는데, 가운데 부분을 잘 올려서 뒤집어주면서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흰자 반죽이 없고요. 흰자 머랭이 안 보이게끔 잘 섞여 있고, 자, 이 상태의 반죽을 다 되면 이제 반죽 온도 체크. 21.2도 나왔어요. 오늘의 소프트롤 케이크 반죽의 온도는 몇 도였을까요? 자, 그 다음에 비중 체크할 거예요. 자, 비중 체크. 자, 컵 무게 25g 재고 여기에다가 물을 가득 부어서 물 무게 잴 겁니다. 자, 그러면 115g. 115에서 아까 컵 무게가 몇 g이었죠? 자, 이제 컵 무게는 아니까 두 번 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반죽을 가득 담아서 이렇게 하면은 62. 자, 그러면 62 빼기 컵 무게, 115 빼기 컵 무게 하시면은 비중이 나와요. 그걸 나누시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다 비중 체크까지 끝냈으니까 우리가 팬닝을 할 거예요. 팬닝은 이 팬에다가 조금만 남기고 다 부어주시고요. 자, 팬닝하는 요령 중에 하나. 가장 모서리 쪽으로다가 반죽을 우선 밀어놔요. 모서리 쪽으로다가 밀어놓고, 그 다음에 얘를 고르게 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또 고르게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힘으로다가 이렇게 반죽을 밀고 가지 않고, 이 스크래퍼나 또는 삼각칼에 그 무게로다가 반죽을 밀고 가야지, 고르게 그 자리에서 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으로 밀고 가게 되면은 어떨 때 보면은 반죽이 한쪽으로다가 좀 치우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힘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평탄한가요? 자, 그리고 나서 한번 큰 기공 빼주는 거고요. 자, 이제 우리가 무늬 낼 거를 반죽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늬 낼 때는 캐러멜 색소를 내가 일부 가져와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카라멜 속초를 가져온 거를 남은 반죽에 넣어주는데요. 색깔을 잘 맞추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제과하시는 분들 미술 쪽으로다 재능이 있으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섞을 때도 너무 많이 저어주게 되면은 반죽이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비중이 높아져 가지고 가라앉습니다, 밑으로다가. 그래서 너무 많이 저어주지 않도록 제가 지금 2번에 나눠서 넣었는데 이렇게 지금 하면은 좀 무거워지겠죠? 이 정도 색깔로다가 맞춰 주셔야지 오븐에 들어가서도 예쁘게 색깔이 나오고요. 깔때기 아까 만든 데다가 담아두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위에 부분을 안으로다가 밀어놓고 접어서 더 이상 위로 안 올라오게 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위에 부분을 잘라서 구멍을 내주고요. 여기다가 짜는데 간격은 2.5cm 일정한 간격으로다가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젓가락을 이용해서 무늬를 또 지금은 가로로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세로로 무늬를 낼 거예요. 자, 이것도 간격이 일정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바닥까지 긁으시면서 가면 안 되고요. 윗부분만 왔다 갔다 하면서 무늬를 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내서 오븐에다가 굽도록 하고요. 제가 아까 오븐 예열은 180에 155로다가 예열을 했네요. 그래서 20분 정도 구워지겠습니다. 자, 냉각이 다 됐어요. 냉각이 다 됐고요. 요거를 말을 건데 면포를 이렇게 빨아가지고 한번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올려가지고 말아주면 됩니다. 많은 방법은 김밥 말듯이 마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면포가 없을 경우에는 노르지를 준비를 해서 노르지 위에다가 말아주는데, 노르지를 준비해서 말을 때는요, 기름을 노르지 위에다가 묻혀가지고 말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준비해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무늬를 낸 부분이 있는데, 사실 무늬를 제가 거의 끝까지 내는데 이렇게 끝까지 낼 필요는 없어요. 반 정도, 반 조금 더 가게만 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마를 때는 이 무늬가 없는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뒤집어주면 되겠죠. 뒤집고 그다음에 위에 부분 조미를 떼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뛸 때 이거보다 더 많이 구워지게 되면 얘가 잘 안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조미 위에 부분에다가 물을 뿌려가지고 띄시면 좀 더 빨리 잘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띄고 잼이 이제 200g인데 잼은 전량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펴주는데요. 스패츌라의 각도를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펴주시면은 안에 있는 카스테라가 묻어 나오지 않으면서 잘 펴지게 되니까 스패츌라 각도 잘 맞춰서 펴주시기 바래요. 너무 뜨거운 상태에서 롤케이크를 말아버리면 롤케이크 부피감이 확 줄어드니까 너무 뜨거운 상태에서 말지 않도록 여러분들 꼭 유념하시고, 이렇게 해서 다 펴 발랐고요. 끝부분을 살짝 눌러주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이 말리는 첫 번째 부분이기 때문에 끝부분을 눌러주고, 자, 보겠습니다. 자, 밀대를 끝부분에 맞춰서 놓고요. 위를 올렸다가 눌러줘요. 그리고 손목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쭉 나가시면 돼요. 이게 롤케이크 마는 방법이에요. 설레발을 좀 쳤더니만 제품이 그래도 다행히 터지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이제 감독관님에게 제출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이렇게 제출을 받으면 평가를 하는데, 우선 색깔, 그 다음에 롤이 제대로 균형 있게 말렸는지 확인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무늬는 제대로 냈는지 확인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다 되고 나면 잘라서 안에까지도 제대로 말려 있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끝부분을 내보면은 대부분이 안에 부분이 제대로 말렸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 보아가지고는 또 혹시 모르는 게, 팬닝을 내가 제대로 안 할 경우는 가운데 부분이 오히려 또 구멍이 나 있을 수 있으니까, 팬닝, 그래서 가운데까지도 잘라봅니다. 자, 아유, 다행이네요. 아유,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다가 가운데도 구멍이 생기지 않고 롤케이크 도톰하게 말려서 제품이 제출이 되면 여러분들은 합격하는 겁니다. 자, 오늘 소프트 롤케이크를 했는데요. 다음 기회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바라고요. 말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서 수화로다가 오늘은 수업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롤 케이크를 만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정말 존경합니다.